한글날로 하루 쉬는 동안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더라고요. 근데 우리가 진짜로 기다렸던 부채 한도 합의라든가 아니면은 미정부 셧다운 해소 이런 이슈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안개 속 상황입니다. 하지만 점점 이제 이 친시장적인 환경으로 이렇게 또 바뀌고 있는 정황이 있는데요.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제넷 옐런의 임명 소식인데 한번 보실까요? 사실 그동안 여러 후보들 사이에서 갈등도 참 많았고 소문도 많았었는데 마침내 차기 연준위원장에 제넷 옐런 현 연준 부의장이 지명됐습니다. 이제 다음 남은 거는요.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 이후에 상원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검증 및 표결, 가결이 되면은 이제 임명이 결정되는 거고요. 어쨌든 시장 재료로서의 타이밍은 좀 늦은 감이 있고 또 지금 워싱턴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눌러줄 만한 뉴스로서의 파워는 지금 많이 약화됐지만은 결과가 이렇게 됐고요. 서민들의 의료를 위한 오바마 케어가 있다면 이거는 오바마 케어 월가 버전이라고 봐야 되겠죠. 이제 제넷 옐런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연준위원장이 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워싱턴 사태가 골이 깊어지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는 도움이 됐겠죠. 하지만 반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워싱턴 불협화음이 지금 저렇게 제거되고 나서 과연 제넷 옐런이 수방수로서의 역할이 더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요거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요. 우리는 이제 항상 시장 관점이 중요하잖아요. 월스트리트저널 보실까요? 여기서 이제 폴도 하고 뭐 인터뷰도 좀 받아놨는데 시중 이제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아예 단적으로 저렇게 보네요. 버냉키 연준위원장이 지금 현재 임기가 재임한 거잖아요. 한번 이제 연임을 한 건데 이번에 제넷 옐런의 지명에 대해서 60%의 시중 경제학자들은 사실상 버냉키가 3연임을 한 것과 같다라고 통화정책 스탠스에 대해서 앞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고요. 당연히 이제 비둘기파의 득세가 좀 더 연장이 된다. 그 다음에 제넷 옐런의 성향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둘기파니까 인플레 한 2.5%까지는 열어놓을 것이다. 이런 이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화답한 것은 월가 금융사들이었겠죠. KBW 은행업종지수 지난 며칠간의 하락세를 뒤집고 0.4% 반등을 하면서 미증시 3대 지수보다 약간 좀 의욕적인 반등폭을 보여줬고요. 자, 지난 유로존 사태 기억하시죠?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한다, 뭐 심지어는 유로존이 깨진다. 그럴 때 해결 시나리오가 나오던 그 시점이 가장 이 정점이었었다는 거죠. 지금도 또 이런 게 나오고 있네요. 시나리오 3 보실까요? 부채 한도, 증액 문제, 이 위기가 종료되는 세 가지 시나리오. 이제 이런 게 슬슬 사태 해결된 이후에 대비하자,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. 첫 번째, 소탐 대신에 반대라 그럴까요? 뭐라 그럴까요? 아니면 뭐 no pain, no gain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게 이제 워싱턴 상황이 끝나려면은 증시가 2-3% 정도 추가로 조정을 받아가지고 저 워싱턴에 있는 정치인들이 뭔가 좀 죄책감을 더 심하게 느껴야 된다. 그래야지 협상이 타결된다. 두 번째는 역시 뭐 시장의 거의 조물주 개념으로 연준이 있잖아요. 17일 데드라인을 결국 넘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버냉키 비상대책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돼서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간다. 세 번째가 긴급대책이 이제 마련되는데 대통령이 임시 예산안을 편성해서 이거를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통과시켜서 2-3개월 정도 디폴트랑 부채 한도를 다 막아버리는 이런 걸 나오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의회의 입장에서 또 허탈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것만으로도 의회가 어떻게든지 우리 손에 넘어왔을 때 우리가 해결하자 이제 이런 거를 푸시할 수 있다는 거죠. HSBC에서 또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건 좀 너무 급진적인 시나리오라고 할까.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? 자막으로 정리해놨는데요. 미국의 디폴트 위기가 오히려 투자 관점에서 나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이 채무 불이행이 디폴트가 아니라 SD라고 하죠. 셀렉티브 디폴트로 갔을 때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좋은 수익의 기회가 됐대요. 가장 이제 결정적 사례가 언제였냐면은 79년도 4월 26일에도 T빌이라고 그러죠. 1년 미만의 국채를 이제 저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자 지급하고 원금 상환이 좀 지연됐었대요, 당시에. 근데 요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선택적 디폴트로 갔을 때 특별금리 적용 및 보상 법안이 이제 제정됐대요. 일종의 이제 뭐 연체 이자 같은 걸 물게 하는. 그래서 이때 투자자들은 평소보다 좀 더 큰 수익을 거뒀었다. 그래서 이제는 아예 최악의 시나리오를 디폴트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선택적 디폴트로 가는 거를 예상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수익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.
얘기 나온 김에 그럼 T빌 하나 대표적인 거 보실까요? 미국 국채 중에 1개월물이 있거든요. 사실 지난 3개월 동안 보면은 뭐 디폴트 가능성이 계속 제기됐지만은 뭐 영향은 거의 없었고요. 최근에 이제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흐름인데, 다시 얘기하면은 선택적 디폴트로 갔을 때 이게 수익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반대 수요도 있긴 있다는 거죠.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죠. 사실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 나왔을 때 오히려 그리스 디폴트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낸 사람들도 또 있었습니다. 이렇게 항상 어떤 금융상품이든지 속된 말로 주식으로 좀 얘기하면 끼 있는 종목만 노리는 사람들이 또 있죠.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이런 수요는 항상 존재한다. 미 국채금리도 사태의 정점,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에 가까웠을 때, 이런 심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약간 상승 반응이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높지 않고, 뭐 QE가 조기 종료된다고 했을 때 3%까지 갔던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좀 원칙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. 다음에 이제 우리 어제 쉬는 동안 알코아 실적이 나왔는데요. 이제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저는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사실 알코아가 가지는 대표성은 상당히 크죠.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항공기, 운송장비, 뭐 이 건축, 음료수 캔, 자동차, 기계, 알루미늄이 안 들어가는 이런 업종이 없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의 바로미터로 알코아 실적을 많이 보고는 하는데요.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거는 뭐 다 혼조세일지 몰라도 글로벌 전체로는 전 업종이 작년에 비해서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는요, 상승폭이 상당히 크네요. 자동차는 심지어 9에서 11%, 운송장비 17에서 20%가 늘어날 것으로, 그 다음에 음료캔이나 이 포장 같은 식음료 8에서 12, 부동산, 상업용도 8에서 10% 성장을 기대한다. 이게 오늘 알코아 실적 보고서 내용 중에 가장 불리시한 내용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.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요즘에 중소형주의 약간 소외장, 또 지수 위주로 대형주 위주의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2차전지 관련주가 있는데요. 테슬라 모터스 지난번에 이제 화재 사고 난 이후에 의욕적인 반등이 나왔었는데 다시 반등세가 꺾이면서 오늘 3.41%가 하락했습니다. 사실 그렇습니다. 테슬라 모터스 그 화재는 배터리에서 불이 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배터리 공급업체 다변화나 아니면 심지어 교체까지도 이슈가 나올 경우에 우리나라 업체들의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역발상이 가능했지만 요거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. 지금요, MPG 렌트카 LA지사의 경우는 테슬라 모터스의 모델 S를 렌트카 차종 중에 포함시킨다라고 나왔고요.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앞에서 보신 대로 3%가 빠져버렸는데, 지금 미국의 사실 거대 로비 조직이라고 하면 정유사, 자동차 업체 이런 것들, 무기 제조사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요. 이런 싸움이 일찍부터 좀 불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. 왜냐면은 지금 이 테슬라 모델 S가 렌트가 나간다는 건 상당히 좀 중요한 수요 진작의 요인이 되거든요. 저 같은 경우도 LA 가면은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게 뭐 디즈니랜드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. 이 테슬라의 모델 S를 한번 시승해서 타보고 싶은데 렌트해가지고요. 자동차 딜러협회에서 테슬라 허위 광고로 이제 조사 요청을 했던 게 나왔는데,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고 그래서 상급기관을 넘긴다고 했고,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요, 이제 테슬라 구입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요즘에 뭐 할부 유예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. 선수금 없이 월 600불만 있으면 테슬라 모터스 집으로 몰고 가게 해준다. 이게 좀 과장 광고라는 거죠. 그래서 테슬라가 직판을 게시한 게 이런 정유사들과 기존 자동차 업체들을 자극해서 이들의 공세가 시작됐다. 요거는 생각보다 좀 큰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고 마치겠습니다. 지난 이제 수요일 상황 당시보다 약간 그래도 상승하면서 이 와중에도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에 대한 선호도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사실 미 부채 한도 우려에 따라서 일종의 이제 파킹 자금, 일시적으로 이제 현금처럼 은행에 예금하듯이 한국 주식을 사놨다가 모든 게 이제 해결되면 빠져나가는 ATM 같은 좀 기분 나쁜 자금의 이제 성격도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, 일단은 뭐 외국인들의 수요가 지금 한국 증시 받쳐주고 있는 건 고맙지만은 요것도 좀 지켜볼 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.